네, 여러분들의 2017년 상반기 공채를 위해서 강의하게 된 인크루트 취업 강사 이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제 상반기 공채를 준비를 하실 건데, 우선 기업 분석 편으로 처음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이제 S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도 있고 일상생활 안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SK.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SK, 나는 꼭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채용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에 대해서 보면은 이노베이션, 브로드밴드, 에너지, 텔레콤, 플래닛 등등 해서 다양한 많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흔하게 알고 있고 자료도 많고 정보도 많은 거는 아마도 SK텔레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통신사도 SK 고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계열사들 너무 좋은 건 많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하이닉스도 있고요, 이노베이션도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룹사별로 다루기는 할 거지만, 만약에 조금 아쉽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따로 있는데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인크루트 취업학교 자료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공채 정리를 해놨습니다. 2017년도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SK에 대해서 보시면은 SK는 이런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력이죠. 모든 기업에게도 필요하지만 SK 또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을 위한 기술의 진보, SK가 지키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SK는 이 가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은 왜 중요한가를 느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계로 뻗어 나가야죠. 우리 한국에만 있어서는 기업 자체가 크게 성장할 수도 없고 모든 거를 얻고 싶은 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는 미래, SK가 추구하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SK는 다양한 외국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쪽으로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신 지원자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SK의 정신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이 성장을 해야죠. 자기들만 성장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성장해야죠. 희망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SK가 열어가는 내일의 모습입니다. SK는 이웃과 사회 그리고 세계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이미지 또한 굉장히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만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은 주위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인 기업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SK는 이렇게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나 또한 그렇다. 이거를 무조건 이 세 가지만은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거나 면접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SK에 입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이 세 가지 정신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SK에 대한 애사심도 생기고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열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봐봤고요. 다음으로는 SK 인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밸류스에 부합하고 석세스 포텐셜을 보유한 인재라고 SK는 인재상을 걸어놓고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그룹의 이제 인재상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대부분 비슷해요. 변화와 혁신, 도전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이 인재상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면접 때도 이런 인재상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애정입니다. 애정. 내가 이 회사를 정말 애사심 있고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런 애정을 보는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도전이죠. 도전, 그리고 혁신. 계속해서 뻗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전 그리고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주의 깊게 생각해서 나는 과연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도와 이제 책임감. 사람이라는 거는 착해야죠. 정직해야 되죠. 그리고 본인이 맡은 일에 있어서 책임감도 분명히 발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은 신경을 안 써요. 난 괜찮아. 난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그렇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뭐냐면 곧 나중에 또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이런 게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도 나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면은 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적도 있고, 뭐 인턴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순탄치는 않아요.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고, 새로운 일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무릎 꿇고 주저앉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기업에서도 이런 역량을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결단력 있는 실행. 주위에 보시면은 막 그런 거 있죠. 선택장애. 야, 오늘 뭐 먹을까? 우동 먹을까? 아니면 중식, 한식, 양식?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난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몇 바퀴 시내를 돌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SK에서 원하는 거는 너가 해야 될 때, 그리고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있을 때 결단력 있게 실행을 해라 라는 역량을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사람 근처에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전염된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내가 부정적이면 주위 사람들도 부정적이 되고 다운돼 버려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룹, 회사라는 거는 같이 일하는, 그리고 같이 에너지를 얻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건데, 걔 중에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야, 이거 해도 안 돼. 이걸 왜 해? 아니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사기 또한 떨어지겠죠. 반면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앞서 말했듯이 뭐 도전 정신도 있고, 막 혁신적이고 변화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량,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적이어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원이 이제 신입사원이 됐다라고 해서, 회사에 입사했다라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사원에서 대리 돼야 되고, 과장 돼야 되고, 또 부장 돼야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사람이 좋아서만은 되기 힘듭니다. 분명하게 본인이 전문가여야 되고, 전문가가 돼서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더 좋은 인재로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SK그룹의 인재상을 보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도 이 내용을 녹여주시는 게 좋고, 면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기억하시고, 없다 그러면은 채워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있는데 난 조금 애매해 라고 생각하시면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SK의 2017년 상반기 채용 계획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는 진짜 별의별 사건으로 누구 게이트를 통해서 막 해가지고 채용 시장이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 뭐 취업이 안 된다, 올 2017년이 가장 힘든 해 중에 하나다, 이런 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대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내노라 하는 이제 대표들이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기업 안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기업 중에 가장 빨리 우리는 채용 인원 몇 명 뽑겠다, 많이 뽑겠다라고 발표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현대, LG 가장 먼저 채용 시작.
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뉴스 기사가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며칠부터 서류 접수, LG 또한 접수 날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SK인데요. SK는 이제 3월 중순부터 우리가 서류 접수를 받겠다라고 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자, 기업을 하나만 지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현대 지원한 사람이 SK도 지원하고 SK 지원한 사람이 LG 또한 지원을 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초반에 이렇게 채용 공고가 떴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원자들이 많이 몰릴 위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SK에 대한 열정과 꼭 SK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도전 정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준비해서 내가 SK에 맞는 인재가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6년 대비 과감한 투자 그리고 채용 인원의 확대. SK가 대대적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뽑겠다. 그래서 현재 나온 게 8,200명을 채용 예정에 있고 대졸 신입은 2,100명 예정이다. 이거는 이제 2017년에 뽑을 인원이고요. 상반기 채용 인원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많이 뽑으면은 상반기 때도 꽤나 채용을 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너무 셀 것 같아. 하지 말까? 라는 생각보다는 분명하게 도전하실 필요도 있고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룹사, 계열사를 먼저 분명하게 선택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부분이 고용을 확대한 계열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고용을 축소한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자, 확대는 어디가 있냐면 SK 하이닉스랑 SK 텔레콤은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건설, 네트워크스, 증권, 에너지는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신입 공채를 뽑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실 때 그러면 나는 SK 네트워크스가 아니라 나는 하이닉스 지원할래 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채용이 인원이 확대가 되고 감축이 된다라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맞는 전공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전에 맞게 계열사를 준비를 해서 상반기 채용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실 게 채용 일정. 도대체 그러면 SK는 채용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 뭘 뽑고 누굴 뽑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채용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턴과 신입사원 채용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는 SKCT 인적성 검사는 서류 마감 날짜에서 대략 한 달 후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SK 인적성 쉽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서류 발표 나고 인적성 그 날짜 잡히면 그때 가서 뭐 문제집 몇 건 풀어보고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가벼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SK는 미리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틈틈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적성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K 바이킹 챌린지. 이게 취지가 뭐냐면 SK에서도 그렇고 KT에서도 퓨처스타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는 스펙 보지 않겠다. 정말 끼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친구들 채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신입 공채뿐만이 아니라 이런 SK 바이킹 챌린지 또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뽑는데 서류 접수 기간은 이제 인턴이나 신입사원 공채 시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셔서 오디션을 봅니다. 그 오디션은 언제 보냐면 서류 접수일로부터 한 달여 후. 그 사이에 탄탄히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SK에서 주의할 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인턴 신입사원 공채를
지원을 할 것이냐, SK 바이킹 챌린지를 지원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SK 바이킹 챌린지를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가벼운 생각은 안 됩니다. 스펙 안 보네? 그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 좀 친구들 사이에서 똘끼 있고 또라이라는 소리 듣는데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량이나 경험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SK 바이킹 챌린지에 도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독특하고 생각보다 대단한 경험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이킹 챌린지에 많이 도전을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우리 자신있게 신입공채에 지원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월 중순부터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서류 접수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SK 바이킹 챌린지를 지원하실 분들은 정말 내가 스펙을 떠나서 열정을 보였던 일, 그리고 경험, 독특한, 그리고 나만이 느끼고 배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꼭 준비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 일정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 안의 계열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SK 하이닉스. 자, 이곳은 반도체 소자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 제작 업체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뉴스로도 이슈거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력 사업으로는 D램이나 난드나 플래시 그리고 CIS를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이슈들을 좀 보면은 자, 첫 번째로는 성과 체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오래 일한 사람들을 뭐 성과를 더 인정해주고 일을 더 잘 편하게 해주는 거에 비해서 바뀐 게 어떤 거냐면 정말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체계가 개선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 파도 타는 D램 시장. 작년에는 SK 하이닉스의 주력 사업인 D램 사업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고 해서 SK 하이닉스에서 조금 저조했었는데 오히려 그 전 2015년도에는 또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동향을 보고 있냐면 올해는 다시 D램 쪽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D램 쪽, 주력 사업인 D램이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 도시바 인수할 것인가? 도시바라는 기업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또 이런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도시바가 난드에 있어서 난드 사업에 있어서 2위였습니다. 세계적으로 2위였고 1위가 삼성인데요. 자, SK 하이닉스가 도시바를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단숨에 사업 분야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다리시다 보면은 SK 하이닉스 성장 가능성도 크고 올해 되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기업 문화나 분위기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SK MS라는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고 사람 중심의 경영과 구성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장려. 되게 사람을 위한 회사 같죠? 맞습니다. 지금 기업 문화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일 수 있는데 반도체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D램을 설명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할 일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할 일이 많겠죠. 그러면 업무 강도 또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기업 문화와 분위기였고요. 다음으로는 경쟁사로는 이제 아까 업계 1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를 보시면 연구개발직, 제조기술직,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오퍼레이터, 그리고 메인테넌스, 전문대졸 이상,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고졸 이상.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 고졸 취업 준비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언제 채용을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개발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SK 인재상이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이 직무 역량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파악하시고 부족한 건 채우시고 그리고 아쉬운 거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보셨고 다음으로는 가장 흔하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계열사죠. SK텔레콤. SK텔레콤은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만드는 그런 통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84년도에 설립돼서 현재는 이동통신 국내 점유율 1위를 찍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SK텔레콤은 무선통신 사업, 유선통신 사업, 그리고 기타 부문을 주력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적인 걸 보면은 SK에 관련돼서 뉴스 기사 찾으면 SK텔레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컨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 세컨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시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도 IT화돼서 진행이 되고 통신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 됐는데 이런 세컨 디바이스와 사물 인터넷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지금 통신사들이 5G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약 갭이 한 2년 정도 있어요. 그 2년 동안 SK텔레콤은 손 놓고 놀 수는 없죠. 그래서 이쪽에 시선을 돌려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5G,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카는 말 그대로 이제 5G 이런 통신을 이용해서 자동차에게 필요한 정보들이나 운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주는 건데 SK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선두주자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통신 사업을 하는 KT라든지 LG라든지 SK도 참여를 하는데 이 중 유일하게 SK가 단독 전시회를 그리고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컨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좀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통신사랑 비교를 하자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해당 사항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5G. 5G 때문에 지금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SK의 이제 기업 문화나 분위기를 보시면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직위보다는 직책 중심의 관리 체계, 각종 동호회나 자기 개발을 위한 서비스가 많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SK텔레콤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을 위하는, 직원들을 위하는, 사원들을 위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경쟁사로는 뭐 다 아시죠? KT라든지 이제 LG라든지 이런 곳이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 직무로는 다양하게 있는데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앤 IT, B2B 솔루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글로벌 사업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게 SK텔레콤은 상반기 때 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보여주느냐? SK텔레콤은 상반기 때 인턴을 진행을 합니다. 인턴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신입사원을 뽑는데 인턴이라고 가볍게 보실 게 아니죠. 요즘은 인턴하기가 공채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SK텔레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인턴 또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계열사로는 SK이노베이션. 자, 대체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석유화학 사업을 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주력 사업으로는 석유 개발, LPG, 화학 제품 등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슈로 받아들일 게 채용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를 뽑는다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졸공채 신입을 100명 이상을 뽑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 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면 훨씬 채용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노베이션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주력 사업들은 살짝 저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신사업으로 하는 이제 배터리 사업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사업은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전기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관련이 됐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서 진행하는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트렌드하게 그리고 사업에 맞게끔 공략할 수 있겠죠. 자, SK이노베이션의 기업 문화나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최대의 가치로 여김. 이거는 SKMS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업 내 글로벌 역량을 중요시함. 복리후생이 좋은 편에 속한다. 자, 부서별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SK이노베이션의 이제 경쟁사로는 뭐 하나케미칼, 한솔케미칼, KPX케미칼 이런 곳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무는 비즈니스 경영지원 엔지니어 연구개발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실 만한 SK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서류 심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성 검사. 그리고 세 번째로 면접 전형, 마지막으로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서 최종 합격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 가장 취업에서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왜냐하면 서류 전형마저 통과를 못하면은 그 이후의 거는 자신이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없고 경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 신경 많이 쓰실 텐데 SK는 첫 번째로 이제는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학벌 많이 보고 뭐 스펙 많이 보고 그런 기업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겁먹은 구직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SK의 인재상에 부합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보면은 SK 인재상이 포함되지 않거나 맞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소개서에서 걸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졌더라도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SK 인재상에 부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는 어딜 가도 안 되겠지만 SK는 유독 꼼꼼하게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명이 한 구직자의 지원서를, 입사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이 사람이 이제 인재상이 부합한가, 그리고 성의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직급이 높은 분들께서 이 사람 서류를 보고 어떤지를 검토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 썼던 거, 한 복사 붙여넣기, 뭐 합격 자기소개서다 해가지고 이런 거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 걸러진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경험을 되게 어려워하시고 어떤 경험을 가져야 내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경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게 있었을 겁니다. 혹은 역량을 발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직무랑 연관지어서 직무 연관성을 키우셔야지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라고 자랑만 하셔서는 SK 서류 전형에 붙기가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꼭 직무랑 연관을 지어서 어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러면 SK 서류 전형 계열사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거는 SK는 좀 자기소개서 항목 질문이 글 자체가 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하니까 너희는 이런 내용을 써줘. 정말 기본적으로 뭐 성장 과정이다. 성격의 장단점이다. 라고 하면은 가지각색이에요. 지원자들이 작성을 하는 게. 하지만 SK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런 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맞춤으로 내용을 알차게 채워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만 바라보는 구직자가 있었는데 그 구직자는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하고 작성을 했는데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이 항목 자체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모두 캐치하고 정리하고 작성을 했더니 SK텔레콤에 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처음에 읽으면 조금 이게 뭘 원하는 거야 라는 거를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작성하는데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항목을 봤고요. 이번에는 인적성 검사. SKCT라고 불리우죠. 여기에는 이제 인지 역량, 실행 역량, 심층 역량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 보는 거고 2014년부터 추가됐습니다. 역사, 열문항이 추가됐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밑에 써놨죠.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슬픈 말일 것 같습니다. SK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업들, 큰 기업들의 이제 인적성 시험 중에 SK의 인적성 시험이 가장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현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부르는 흠앱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HMAT보다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직접 경험한 분들은 SK는 뭐 KT라든지 다른 데에 비해서 인적성이 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인적성 검사 시험 준비를 미리 알차게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다음으로는 인적성 다음에는 면접이죠. 면접은 1차 면접에서 이제 계열사나 직무별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SK의 이제 발류스 면접 그리고 PT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이 있고요. 2차로는 이제 인성을 보는 인성 면접, 임원진 면접입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SK 같은 경우는 면접 보기 전에 설문조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외활동 경험이 있냐, 봉사활동 경험이 있냐 이런 것들 체크해서 이런 SK 발류스 면접에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조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거짓말을 생각하시거나 혹여나 과대포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꼬리 물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꼬리 물기 그리고 압박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PT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이 있고요. 2차 면접은 이제 인성 면접, 임원진 면접인데 이것 또한 분위기는 계열사마다 되게 다릅니다. 압박으로 하시는 데가 있고 혹은 되게 편안하게 루즈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SK랑 인재상이 맞나 추구하는 가치가 부합하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면접에는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뭐 자기소개서 위주의 질문,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떤 기업이나 어디든 자기소개서가 가장 핵심이고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가장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압박 면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긴장을 안 하시고 편하게 보시려면은 솔직하고 그리고 많은 준비, 본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가치관이라든지 뭐 회사 동향,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회사 뭐 하는 데인지 아냐.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어느 부분이 인상 깊었는가. 이거는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홈페이지 관심도 없는데 사실 SK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PT 면접으로는 뭐 우리 그룹사가 계열사가 갖고 나아가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하고 발표해 봐라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면접 질문은 요즘에는 기업의 면접관들도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걸 잘 준비하고 내가 보여줬던 거에 대해 정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SK 합격을 응원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